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단에 불이 나고 그것을 길고양이가 꺼주는 꿈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엄마와 마른 멸치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난다. 베란다 창문을 여니 거기에서 냄새가 훅 들어온다. 꿈속 우리 집은 1층이고 주택인 것 같은데 화단에 작은 불이 붙고 있는 것이 보인다. 불이 더 커지는 것 같다. 난 놀라서 불이야를 외친다. 엄마가 저쪽에서 호스인지 양동이인지 물을 끌 수 있는 것을 들고 달려온다. 난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했나 생각하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는데 나가려 보니 화단에는 수도꼭지가 있었고 그 수도꼭지를 길고양이들이 열어서 불을 끄고 있다. 물이 켜지면서 불은 꺼지고 있다. 엄마와 나는 고마워서 길고양이들에게 마른 멸치를 준다. 한 줌 주는데 난 순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다가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말자 생각하며 집 바로 앞까지 멸치를 뿌린다. 주요 행동은 엄마가 다 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을 보면 자아를 지배하는 관념들, 그리고 삶에 임하는 태도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엄마의 것입니다. 꿈은 계속해서 엄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불이야를 외쳤는데 그로써 헐레벌떡 달려오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왜 하필 그 모습이어야 할까? 저쪽에서 달려오는 엄마의 모습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미지를 통해 제일 잘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꿈을 들여다보는 이들의 궁금증은 이 언저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서도 내 외침에 바로 달려오는 엄마 이미지는 나와 엄마가 얼마나 긴밀하게 혹은 다소간 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꿈은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 다급한 외침에 바로 반응하는 이는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순간마다 엄마는 바로 나타납니다. 이를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자아는 어려움을 겪거나 긴박한 순간에 처하면 엄마가 해오던 방식에 즉각적으로 접속된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생존 방식, 엄마가 해오던 방식과 태도를 바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엄마의 방식에 기대는지라 다른 해법을 품은 잠재력은 의식 가까이로 떠오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나와 엄마의 결속력은 너무도 쫀쫀한지라 내 안의 다른 잠재력들은 그 사이에서 약간의 틈조차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꿈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달려오는 엄마. 여기에 내포된 의미란 내 쪽에서 특별히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질을 뜻합니다. 하여 다른 잠재력을 끄집어 올릴 필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처럼 문제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여 다급한 순간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엄마로 인해 내 집 화단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위험에 처할 시 해결사는 언제나 내 안의 엄마였습니다. 이를테면 엄마 찬스로 지금껏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아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는 엄마가 해오던 방식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꿈을 보면 자아의 다급한 외침에도 주변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엄마의 방식과 태도 외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반응 없는 주변이란 내적으로 다른 잠재력은 보이지 않음,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오던 방식 이외의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자아로 하여금 화단에 대한 이상하고도 위험한 관념을 심은 이는 내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가르침대로 살아온 자아로서는 자연스럽게 화단이 있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내포된 위험은 알지 못한 채로 엄마가 화단에 하던 기대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차 화단이 어떤 위험 속으로 내몰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화단으로 누릴 기쁨에만 취해 있다가 뒤늦게 화단의 실상을 파악 중인 것 같습니다. 뭐 꿈에 가까운 가족이 나오면 일단 실제 그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가족에게 내가 받는 영향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자꾸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태도 자체가 모든 건 다 엄마 때문이야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가 이 꿈에서 묘사된 것처럼 모든 행동은 엄마가 다 하고 나는 그냥 주변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엄마가 삶을 대하는 태도하면 저한테 이제 한 에피소드로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했어야 됐는데 한 고3 때쯤이었는데 중3 때쯤이었는데 꽤 큰 나이일 때 수술을 했고 근데 그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한 순간 그 의사가 거의 이제 진짜 미친놈처럼 막 히스테리를 자기도 찔렸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희 엄마가 쩔쩔매면서 그 사람을 막 달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게 나중까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기적으로 생각이 났고 지금도 그게 되게 생생한데 근데 저한테 그 태도가 있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실. 어떤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가 딱 그거여서 그런 모습을 내가 싫어함에도 그게 좀 나는 항상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정반대인 내 모습인 걸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장 급한 불은 그게 끄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그 방법을 쓰거든요. 내면의 엄마를 불러오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화단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는 자아는 예쁜 것을 앞세워 세상으로부터 예쁘다는 평을 얻으면 그것이 힘이야. 세상에서는 예쁜 게 가장 중요해. 예쁘면 세상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고 세상이 보호도 해줘. 등과 같은 관념으로 살아갑니다. 자아의 그 관념은 엄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집에 화단이 꼭 있어야 한다. 또는 화단이 없으면 그게 집인가 하는 태도를 심리적 차원으로 풀면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받아야 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전제는 사람들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화단 곳곳은 현재 화재의 위험성만 높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발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단이 있는 집을 고집한 대가는 이처럼 숱한 괴로움과 우라인 것입니다. 꿈은 화단 있는 집을 떠나라 권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훤히 노출된 삶이 화단의 숙명인 것인데 그 삶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훤히 노출된 삶을 산다는 것은 생채기와 상처투성이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생채기가 생기고 재수 없으면 더 큰 화도 입게 됩니다. 잘 가꿔진 화단조차도 심보 고약한 이들의 타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단을 앞세우기 전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어야 합니다. 삶에서 상처받는 경험을 배제하는 태도는 자기애적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화단을 향하는 공격을 최소로 줄이고 사람들의 찬탄만 받고 싶다면 일단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화단에 쏟아야 합니다. 화단을 열심히 가꾸는 한편 화단 순찰과 주변 감시에 열을 올리며 살아야 합니다. 화단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므로 경계가 무너지고 침범당하기가 쉽습니다. 화단 안에 무언가 떨어지면 화단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단 전체가 이리저리 짓밟힐 위험에 놓이는데 그로 인한 상처는 영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심성을 장착한 이들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악한 의도가 화단을 망가뜨린다기보다 화단의 특성상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제대로 눈을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할진대 부러움의 시선과 예쁨 받는 것만 상정하고서 화단을 고집하는 태도는 어리석다 하겠습니다. 꽃은 쉽게 시들고 자칫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조금만 세게 만져도 상흔이 남습니다. 화단을 앞세우는 삶은 그래서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에 자신이 상처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우니 경계심만 키우게 됩니다. 또 화단을 앞세운다는 것은 매사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뤄주고 보호해 달라고 조르는 태도만 키우는 꼴입니다. 결국 세상살이에서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상처를 피하려다 보니 매사 사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면 강한 거부감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꽃은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 세상의 화단을 앞세우는 이상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꿈속 길고양이 무리는 상태가 엉망인 화단을 은신처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길고양이의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위험한데 머물러 쉴 곳도 마땅치 않은 이들에게는 이 화단이 귀하기만 한 것입니다. 하여 길고양이 무리는 불을 끄는데 필사적이었습니다. 집과 화단이 홀라당 타버리면 자신들의 은신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여기저기 숨어들 곳이 많아져 버린 화단은 길고양이 무리의 거처로 그만이었습니다. 하여 길고양이 무리는 이 화단을 오래 지켜본 뒤에야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화단임을 확신했고 거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땅이라는 점이 이 화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아가 화단에 건 기대와 정반대되는 이유로 길고양이 무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단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대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 무리에게 이 화단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그에 따라 필사의 노력을 다해 지켜냈습니다. 늘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하는 삶이고 분노에도 익숙한 길고양이들은 은신처에서 불이 나면 재빨리 식힐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길고양이의 삶이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을 지나는 동안 제대로 깨친다면 지극히 단순한 삶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지킬 것이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아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단을 향한 자아의 터무니없는 기대를 놓지 못하는 탓입니다. 하여 화단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이곳을 떠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손을 본다면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등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무력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아의 이런 태도가 화단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길고양이 무리는 몸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화단에 불을 꺼준 길고양이들에게 마른 멸치를 줍니다. 수많은 음식 중에 하필 마른 멸치인 것입니다. 마른 멸치는 자아가 오랫동안 주식으로 삼아온 음식을 뜻합니다. 햇빛에 물기를 말려 짠기만 남아 짭조름한 맛을 내는 멸치를 주식으로 삼았던 자아입니다. 자아는 물기가 다 날아가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를 편히 여기며 지냈던 것입니다. 말랑말랑한 감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곧 상처에 취약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랑말랑함은 다 날아가고 짠기만 남았다는 것은 인색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감정에 짠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짜다는 것, 인색함이란 내게 있는 것을 세상과 나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른 멸치와 화단은 다분히 대극적입니다. 마른 멸치를 주식으로 삼아온 이는 화단을 가꾸는 데는 부적격자라고 꿈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를 주식으로 삼아온 이의 화단 역시도 바싹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타오르고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내 화단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며 불이 잘 붙을 것들로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꿈은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른 멸치를 주식으로 삼는다면 화단 가꾸는 데 정성을 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화단 가꾸는 데 정성을 쏟는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의 행복은 물론 화단 주변을 지나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이유를 듭니다. 이는 자비요 지극한 이타심인 것입니다. 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채 화단 있는 집에 거주하는 이는 괴롭기만 할 뿐이니 우라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꽃들로 화단을 채우고 푸른 제깍제깍 뽑아주며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담배꽁초를 던진들 쉽게 발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화단도 함부로 취급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화단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화단이 있는 집을 떠나라, 아니면 화단의 테두리를 높여 담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올라와야 하는데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쪽에서 달려오는 엄마가 그 잠재력을 막아서는 탓입니다. 꿈을 보면 엄마가 주요 행동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엄마가 자아를 지배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해오던 방식을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단을 떠나든가 담을 세우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꿈이 전합니다. 화단과 길고양이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둘 다 사람들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화단화시키면 생채기와 상처를 두려워하느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단의 삶이란 겁쟁이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화단화시킨다는 것은 소중한 것들을 공격받기 쉬운 상태로 내모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단 특유의 취약성이 불씨를 부르고 발화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꿈자의 태도가 화단에 있는 집에 살면서 오히려 화단을 너무 돌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화단을 돌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화단이 주는 기쁨만 취하려고 한다. 그게 되게 나르시스적이고 그걸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보면 화단이 있는 집, 그러니까 화단을 굉장히 바라면서 화단에 정성을 쏟지 못하는 게 내가 내면의 엄마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화단을 굉장히 바라지만 오히려 동시에 화단의 노력은 내 에너지는 쓸 수 없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내 화단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관심받고 예쁨받고 그러기를 너무도 원하지만 내가 정작 화단에 쏟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회차에서는 그럼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화단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꿈의 메시지는 자기애적 기대감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자꾸 화단화시키면 그 삶이 겁쟁이의 삶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을 꾼 꿈꾼이는 누군가는 예를 들면 나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아주 굵고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바라거든. 판타지라고 하면 그런 판타지가 내 안에서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굵고 곧게 자란 나무가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는다면 내가 그것을 잘 성취하지는 못했으니까 내 아이가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야, 내 안에. 근데 이 꿈꾼이는 자기한테 소중한 것들을 화단화시키는 습으로 살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화단화시키는 버릇이 엄마로부터 온 것 같다는 거지. 이 꿈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해됐어요? 화단화시키는 버릇 중에 이제 주요한 게 이제 꽃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뻐하고 감탄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제 안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싶다. 그게 뭐가 문제냐. 나는 어린 시절에 외롭고 방치당하고 이런 환경에서 컸는데 그런 내가 커서 그때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뭐가 큰 문제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같이 화를 냈고 제가 그렇게 큰 분노를 느낀 게 거의 처음일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화를 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던 건 나는 정말 내 아들이 너무 예쁘고 난 너무 걔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다 줬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마음껏 줄 수 있어서 아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해 줬는데 얘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말도 안 듣고 나는 굉장히 얘랑 정말로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배신과 화가 막 나더라고요. 또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뭐 그렇게 큰 사랑을 줬나 싶고 나도 결국 엄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근데 내가 이 어린애한테 내가 뭘 바랬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도 좌절감이 많았는데 그런 거는 다 이제 기만하고 패스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아이한테 부딪히니까 그거를 이제 외면할 수 없고 왜냐면 내가 굉장히 완전한 거라고 믿었던 거고 큰 기대를 걸었고 큰 감정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뭔가 사랑받고 싶다 이 마음을 부여잡고 있을 때에 내가 하게 되는 경험은 내가 한 기대와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좀 이 화단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덕 보고 싶다는 것보다 더 어렵고 좀 병리적이고 좀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차라리 덕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어떠한 노력을 그냥 하고 그냥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고 뭐 이게 이러면 오히려 좀 깔끔할 것 같은데 이 사랑받고 싶다는 이거는 뭔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바라면서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큰 걸 바라는 이 모순이 이 간극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얘기하는 남자들이 몇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을 받기보다 자기는 연애를 하면 사랑을 주는 데 집중한다는 거야.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념이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스탑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남자들이 몇 있었어.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 나는 여자인 우리는 사랑받고 싶다. 응? 누가 나 사랑해주나.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잖아. 저 사람이 나 사랑해줄까? 특히나 20대, 30대. 참 그런 몹쓸 생각을 하고 살아가. 근데 이제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뭐지? 그 당시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멈추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랑을 주는 데 집중한다. 뭐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요지의 얘기를.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의 성숙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다가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그런 말을 잘 나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씁쓸한 맛을 좀 많이 세상 맛을 많이 보고 나서 내 태도에 되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대를 되도 않게 뭐 다른 대상한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전 5살짜리 애한테 내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지금 결국 자기 생존을 책임져 주는 사람한테만 그만큼의 감정을 주네. 당연한 건데 나도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못 준다는 걸 내가 너무 알겠는데 그런 거를 내가 얼토당토하게 되게 기대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